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음악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음악사에 있어서 고전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바로크나 중세의 어떤 모습에서 고전주의라는 이 사조가 있는데 여기 고전주의의 작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눌게요. 자,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알면은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누가 이렇게 활동 시기가 비슷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759년에서 1791년 이 사람 35살에 사망을 해요. 베토벤은 1770년에서 1827년 요때에 사망을 하는데 베토벤은 57에 사망을 해요. 두 사람은 14살 차이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하고 빈하고 가까이 붙었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나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 얘기해 드릴게요. 베토벤이 나중에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거든요. 독일 본에서 있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해서 한 번 모차르트하고 제대로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지속적으로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 만났다면 음악사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환경이 중요한 거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사람 둘 다 아버지가 궁중에서 악사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우리가 신동 모차르트라고 부르고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르거든요. 신동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모차르트는 음악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의 그 재주를 알아요. 모차르트 누나를 가리키는데 이놈은 모차르트가 보기만 보고 누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거야. 쟤 왜 저렇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떡잎을 알아보고는 얘를 데리고 아버지가 돈을 벌 생각으로 어린 모차르트를 데리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시켜요. 연주 여행을 시키는데 이 모차르트 어린 나이에 연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뭘 못 접하냐면 친구들을 만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연주만 하게 되고 이름을 얻게 되는 건 좋았는데 어린 마음에 접할 친구나 사회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모차르트 음악에 굉장히 드러나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태교 음악으로 모차르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 심성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천재였던 거죠. 내면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그런 환경에서 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그 어린 심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굉장히 유아스럽고 절제할 줄 모르고 빛이 많았어요. 얘는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생기는 그런 친구가 모차르트고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음악가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베토벤 아버지가 모차르트의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차르트가 천재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돈을 벌고 했다더라. 그래서 베토벤에게 아버지가 본인이 음악을 했으니까 얘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랬더니 술을 먹고 애를 폐감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모차르트보다 더 유명해야만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이런 음악보다는 본인의 잠깐만요. 여러분들 모두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되게 어린 시절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했긴 했지만 하라 하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는 밝은 가정에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두 사람의 음악의 세계에 나타나는데 어쩌면 모차르트가 35세 요절을 하게 되는 것도 모차르트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제대로 못 먹고 어린애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을 아버지가 억지로 누구 앞에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병이 생겼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러니까 병이 생겨서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아버지가 막아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토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징그럽게 연습을 시켜 놓으니까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근데 베토벤이 음악을 타고난 재주가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악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공자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음악에서 공자가 베토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는 35세에 이제 한참 음악을 꽃필 나이에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베토벤은 57이니까 굉장히 음악이 무르익었을 때이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는 몇 명이 모차르트를 못 봐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베토벤이 죽었을 경우에는 2만 명이 조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베토벤이 시대적으로 되게 크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모차르트하고 베토벤하고 또 다른 비교를 하게 되면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18세기 후반이에요. 그 당시 음악이라는 거는 귀족이나 왕이 어떤 놀잇감, 노예 같은 누구 소속이 돼 있는 이런 게 많았다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가 넘어오면서 사상이 조금 바뀌는 거죠. 평등이나 자본주의 사상, 자유인 독립예술가, 어쩌면 프리랜서 일하기에 베토벤에 적당했다는 그 시기를 잘 타고난 것도 없잖아 있답니다. 베토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던 이 얘기는 뭐냐면 19세기 초가 되면은 피아노가 보급이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1709년에 크리스토퍼 리에 의해서 피아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급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피아노가 보급이 됐는데 대유행을 하거든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1845년 파리에 6만 대의 피아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10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면 10만 명이라 그러면 10분의 1이 피아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가 처음 생기고 대유행을 하면서 유럽 전체에 피아노 회사하고 엄청나게 피아노가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피아노가 보급이 됐다는 거는 악보 시장이 커갔던 거예요. 인쇄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악보다 이제 크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피아노의 첫 유행인 동시에 그리고 악보도 필요하고 작곡가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토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당시 피아노가 나오면서 이제는 여성들이 가져야 할 어떤 교양 과목 중에 하나. 저 정도는 당시 네, 브랜드 있는 것도 없잖아 있었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저 정도 교양을 갖춰야지 저 정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교양 있는 여자로서 결혼시장, 선시장에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집에서 피아노를 못 치는 아가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고전주의가 유명했던 거는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처음 나타나거든요. 음악적인 형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바로크 시대 총세를 지나오면서 바하라는 걸출한 작곡가 핸델을 지나오면서 이제 음악의 어떤 형식이나 양식들이 이제 사조들이 자리를 잡는 게 고전주의예요. 이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대유행의 흐름에 맞춰서 크게 음악이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네.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진짜 모습, 이건 뽀샵이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우리가 유명한 베토벤이라고 해서 너무나 심하게 뽀샵을 해서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많이 다르죠. 음악사에서 보면 베토벤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실물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뽀샵된 모습이니까 그 당시도 뽀샵을 해서 베토벤이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이렇게 그려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림은 뭐냐면 모차르트예요.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하프치코드나 츤발로 같은 악기에 피아노의 전신 악기예요. 치고 있는 6살 된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가 파리의 한 궁정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쳐요. 신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피아노를 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놀아가면서 피아노가 곁들이로 있는 것처럼 있어요. 이때 피아노를 너무 잘 쳤던 모차르트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차르트는 너무 피아노 잘 친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칭찬해주니까 모차르트가 칭찬을 듣고 좋아하고 쫓아와요. 뛰어오다가 엎으러져요. 엎으러져가 탁 넘어서 그때 일어섰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최고 이쁜 거예요. 모차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저 있잖아요. 그다음에 크면은 더 당신하고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눈에 반할 정도였다는 모차르트의 일화가 있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의 음악이라는 거는 궁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놀잇감 정도로밖에 아니었는데 이거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일부러 사람들이 돈 주고 보러 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하고는 다르게 저 사람의 음악이라면 이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들이 생겨진 데가 베토벤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길게 제가 잘라서 얘기할 거거든요.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의 짧은 요 상식을 가지게 되면 다음 주에는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 공유 다시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열정지영님의 자 볼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 됐죠. 오늘은 이 작곡가의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고 가도록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제가 해놨고요. 실제 인물. 베토벤이 장가를 못 갔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그랬어요. 너무 못생겨서 못 갔대요. 예나 지금이나 못생기면 장가를 못 갑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다 갔다는 건 못생기지 않았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시집을 갔어요. 자, 오늘 이 베토벤하고 모차르트의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깔아두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감상할 음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타고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던 이 두 사람의 음악 중에 오늘은 운명 알죠?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5번 운명 교향곡을 같이 들으면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운명 교향곡 오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 정명훈이 들려준